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영화 프로메테우스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의 기원을 찾아 우주로 떠난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 고전 영화 에이리언 속 등장하는 스페이스 자키와 제노모프의 기원 또한 다루게 되면서 영화 팬들을 흥분시킨 작품이기도 하죠. 오늘은 영화 프로메테우스 해석 리뷰의 두 번째 챕터 LV-223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면서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영화 프로메테우스와 에이리언 시리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담드리지만 그저 줄거리만 읊조리는 영화 유튜브 영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며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폭넓은 영화 감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이번 영상은 프로메테우스 해석 리뷰 1부를 먼저 감상하신다면 2부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The trick, William Potter, is not minding that it hurts.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2093년 12월 21일 LV-223으로 향하는 프로메테우스호를 비추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인류의 기원을 찾아 떠나간 프로메테우스호의 여정은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끈질긴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프로메테우스 블루레이 DVD에 수록된 부가 영상 속에는 영화 이야기에 뼈대를 더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엘리자베스 쇼가 피터 웨이랜드 회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또한 포함되었는데, 그녀는 인류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미팅을 요청하는 콰이어트 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추가되어져 있었습니다. If that name sounds familiar to you, it's because I've been calling your office every day for the last month, trying to get a meeting. 엘리자베스 쇼 박사가 우주 탐사를 제안하는 콰이어트 아이 영상 부가 텍스트에는 LV-223 위성을 찾아낸 경유도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피터 웨이랜드 과학부서가 LV-426 위성에서 희미하게 보내지고 있는 신호를 감지했다는 내용이죠. 바로 에이리언 1편에서 노스트로모호가 감지한 엔지니어 우주선의 신호와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되며, 영화 프로메테우스 타임라인 이전부터 LV-426에서 보내지고 있는 미지의 신호가 존재함을 공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뜻은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 데이빗이 창조한 페이스허거의 알들은 애초부터 엔지니어가 먼저 만들어내었으며 LV-426에 오래전 숨겨놓았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웨이랜드 과학부서는 엘리자베스 쇼 박사가 찾아낸 별자리 칼파모스 행성을 도는 세 개의 위성 중 하나인 LV-426에서 미지의 신호를 받게 되었고, 엘리자베스 쇼와 그의 남편인 할로웨이 박사가 가장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장소인 LV-223으로 목적지를 정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프로메테우스 블루레이 DVD에 수록된 텍스트 화면 속에는 LV-426에서 전파되고 있던 신호는 오직 8세대 안드로이드 데이빗만 알고 있으며, 다른 승무원들에게는 비밀로 유지할 것임이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LV-223에서 프로메테우스 임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탐사하게 될 장소가 LV-426이었음을 암시한 내용이기도 하죠. 이 기밀 텍스트는 피터 웨이랜드가 직접 ECIU 이진법 프로그램을 개발한 유타니 기업에게 쓴 메일 기록이었습니다. 유타니 기업이 개발한 ECIU 프로그램은 외계에서 발송된 미세한 신호들을 분석 및 해독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212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에이리언 1편에서 정체불명의 신호를 받고 LV-426에 착륙한 노스트로모호에 탑승해 있던 웨이랜드 유타니 기업의 엘렌 리플리가 ECIU 프로그램을 통해 조난 신호가 아닌 경고 신호라는 점을 파악하게 도왔던 해독 장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에이리언 속 노스트로모호 통제 시스템 마더는 ECIU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LV-426에서 흘러나왔던 메시지가 경고 신호라는 점이 해독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Mother's deciphered part of it. It doesn't look like an SOS. Well, it looks like a warning. I mean, but the time it takes to get there, they'll know if it's a warning or not, yes?
그렇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 블루레이에 수록되어 있었던 피터 웨이랜드가 ECIO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유타니 기업에게 직접 쓴 메일 내용을 유추해보자면 이미 메일을 전송한 시점인 2090년부터 LV 사이옥에서 보내온 신호가 엔지니어가 보낸 경고라는 점을 해독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구에서 사용되어졌던 고대 언어가 엔지니어의 언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Drones had been outward. Like he exploded from inside. 바로 LV 사이옥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프로메테우스에서 유일하게 동면에 들지 않은 8세대 안드로이드 데이빗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데이빗은 LV-223으로 향하는 프로메테우스5 승무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탐사작전에 쓰여질 고대 언어 교육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는 수십 개의 고대 언어를 그 뿌리까지 해체하여 교육받게 되는데 Perfect.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엔지니어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와 맞닿아 있는 인도 유럽조어로 현 시대의 다양한 언어학자들이 재구성한 고대 언어입니다. 인도 유럽조어는 글자로 표기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연구한 학자들마다 발음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랐으며 언어학자 아우구스트 슐라이어는 인도 유럽조어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슐라이어 우아를 만들어내게 되죠. 바로 데이빗이 아닐 빌투 박사에게 교습을 받았던 인도 유럽조어가 바로 슐라이어 우아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 속에서 엔지니어는 인도 유럽조어를 기반으로 대사가 만들어졌는데 영화의 후시 녹음을 담당했던 론 바틀렛은 직접 고대 언어 발음을 연구하여 깊고 울리는 목소리를 표현하였죠. I learned all the Sanskrit words that he said and redid them all exactly. Then they cut that part out. 그렇다면 데이빗은 2년 동안 배운 고대 언어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처음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Good morning, David. No response. 그는 프로메테우스5에서 어디론가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는데 매번마다 응답이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데이빗은 숨김없이 쇼 박사 부부 앞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How are your lessons going, David? Provided your thesis is correct. 그 위치는 바로 LV-223 궤도 앞이었죠. 바로 데이빗은 LV-223 위성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지적 생명체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류의 예술성에 대한 부분을 고대 언어로 번역해 전송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5에서 홀로 긴 시간 동면에 취하고 있는 승무원들을 관리하던 데이빗은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어린 시절 기억을 뉴로바이저 장치를 통해 엿보게 됩니다. 뉴로바이저는 동면에 취한 개인의 꿈속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계 장치로 묘사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뉴로바이저 헬멧을 쓴 인물과 동면 중에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Of course, sir. What happened to that man? He died. 데이빗이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꿈을 모니터링하는 시퀀스는 매우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Why did he die? Where did they go?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아버지는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아내와 일찍 사별하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딸 엘리자베스 쇼는 왜 인간은 죽는 것이며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는 바로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 피터 웨이랜드에게 데이빗이 던졌던 질문과도 겹쳐지는 부분이죠. You will die. I will not. Bring me this tea, David. 엘리자베스 쇼는 선교사였던 아버지에게서 십자가 목걸이를 유품으로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종교적 믿음을 가진 과학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를 만들어낸 존재가 전능한 신이 아니라면 그 목걸이는 종교적 가치가 떨어진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엘리자베스 쇼 박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인류의 기원을 찾아간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목걸이는 종교적 믿음으로 차고 있다기보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Guess you can take your father's cross off now. Why would I want to do that? Nothing special about the creation of life.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어린 시절 장면은 영화 프로메테우스가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종교적 갈등 요소에 부합하는 아주 중요한 영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veryone has their own word. Heaven, paradise. What do you believe in?
데이빗이 왜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꿈속을 모니터링했는지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탐사 임무에 있어서 어떤 인물이었는지 관찰하고자 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 8세대는 그 어떤 안드로이드 로봇보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프로그램되었고 어쩌면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 언급되었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I loved her, of course. You know that's not possible.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프로메테우스호에서 데이빗은 동면에서 깨어난 승무원들 중 오직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건강 상태만 체크했기 때문입니다. My name is David.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뉴로바이전 모니터링을 마친 데이빗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감상하게 되는데 데이비드 린 감독의 아라비아의 로렌스이죠.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데이빗을 만들어낸 피터 웨이랜드가 가장 좋아하던 영화였기 때문에 그의 창조물인 데이빗 또한 그 취향이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awrence just smiled and said the trick, Potter. Is not minding that it hurts. The trick, William Potter, is not minding that it hurts.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주인공 T. 로렌스는 극 초반부 특이한 성격과 행동 때문에 남들에게 괴짜로 불리며 패급 장교 외톨이로 묘사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속 데이빗은 남들과 많은 모습이 달랐던 로렌스처럼 자신 또한 인간과 다른 안드로이드 로봇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로렌스가 받았던 손가락질을 이해하고 있었고 아랍의 영웅으로 활동했던 그를 동경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T. 로렌스와 비슷한 금발 염색과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면서 지구에서부터 2년 4개월 18일 만에 LV-223 위성인 칼파모스 행성에 도착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프로메테우스호에 탑승한 중요 인물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LV-223 탐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파모스 행성 궤도 주변에서 유영을 하게 된 프로메테우스호가 도착한 날짜는 공교롭게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209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What the hell is that? It's Christmas. Mission briefing is about to start, Captain. It's the season to be jolly, boys. 프로메테우스호의 선장 자넥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트리를 장식하게 되면서 영화 내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소품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에는 기이한 외계 생명체의 탄생 과정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극중 시간대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란 점에서 앞으로 생기게 될 불경한 예수의 탄생을 암시하게 되죠. 영화 프로메테우스 속 등장하는 승무원들 대부분은 비밀 유지를 위해 LV-223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무슨 임무에 투입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로메테우스호에서 탐사 임무에 가장 무관심한 인물이 있다면 선장 이드리스 자넥이었습니다. My room. 10 minutes. 프로메테우스호의 선장 이드리스 자넥은 영화 속에서 오직 자신이 맡은 임무에만 관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브리핑 현장에도 참석하지 않게 되면서 다소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Don't you want to know why we're here? I just fly the ship. Hope that's why you people hired me. 하지만 캡틴 자넥은 영화 프로메테우스 속 LV-223 위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파악한 인물이기도 하며 관객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Those engineers, this ain't their home. It's an installation. 그가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로메테우스 DVD에 수록된 삭제 장면 속에는 캡틴 자넥에 대한 과거 시절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웨이랜드 기업에서 일하기 전 군인 출신 조종사로 활동하였는데 무엇보다 그는 요르단 기지에서 군 복무 도중 막사 안에 있는 비밀 실험실 안에서 괴상한 생명체를 만드는 과정 속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핵폭탄이 실린 비행선을 조종하게 된 캡틴 자넥은 1100명의 사상자를 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죠. Now I know it was a long time ago, but I feel the same thing happened here. 캡틴 자넥은 지구 군시설에서 생긴 실험사고가 LV-223에서 엔지니어들이 겪었던 것과 흡사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지구 안에서 엔지니어가 겪었던 실험사고를 미리 경험했었던 것이죠. Why did you decide to tell me that story now? 탐사 임무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바로 프로메테우스 탐사 총책임자 메르데스 비커스입니다. For the rest of you, I am Meredith Vickers and it's my job to make sure you do yours.
그녀는 바로 피터 웨이랜드의 딸이었고 아버지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란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피터 웨이랜드의 진정한 아들로 인정받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 데이빗에게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I will find the cord that makes you run and I will cut it. 무엇보다 메레데스 비커스는 웨이랜드 기업의 경영권을 위해 지구에 남지 않고 아버지 피터 웨이랜드 몰래 프로메테우스호에 탑승하게 된 것이죠. You came after all. Anything else? No. Father.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나긴 여정 속에 탐사 임무 총책임자로 동승하게 되면서 피터 웨이랜드에게 진정한 자식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일부 팬들에게 지적받은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에이리언 1편의 노스트로모호보다 더 진보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프로메테우스호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노스트로모호가 등장하는 에이리언 1편은 프로메테우스 시점보다 29년 뒤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보다 디자인적으로나 기술력 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 비판적 요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노스트로모호와 프로메테우스호는 서로 목적 자체가 다른 우주선들입니다. 프로메테우스호는 기업의 회장인 피터 웨이랜드 전용 우주선이기 때문에 최상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최첨단 탐사선입니다. 일종의 우주 속 펜트하우스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웨이랜드 회장이 탑승하는 우주선답게 모든 물품들이 최고급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 정점에 있는 공간은 바로 메레데스 비커스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Wow, nice place. 최상 호텔 수준으로 설계된 이 공간은 비상사태 시 분리되는 개별 우주선이며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완비된 공간이죠. 무엇보다 최고급 개별 우주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바로 수술용 의료 유닛, 매드팟입니다. Charlie, look. It's a pooling med pod. They only made a dozen of this. 매드팟은 수술 대상이 자동화 시스템된 기계장치로 직접 응급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료기기인데 FDA의 승인으로 단 12개 제작된 한정판 수술 장비는 오직 남성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정판 남성 전용 긴급수술 장비가 프로메테우스호에 탑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던 피터 웨이랜드가 우주선에서 동면에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었죠. It does bypass surgery. What do you need it for? 반면에 에이리언 1편 속에 등장하는 노스트로모호는 하층 계급원들이 탑승하는 광석 광물을 위해 제작된 노동 우주선이었습니다. 원래 노스트로모호는 순양함으로 쓰여졌었는데 연식이 오래되면서 웨이랜드 유타니 기업이 예인선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게 되었죠. 쉽게 말해서 중고 제품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만큼 값싼 노동계층 우주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리언 1편 속 등장하는 노스트로모호는 웨이랜드 회장 전용 우주선 프로메테우스와는 질적으로나 목적 자체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이리언 속 노스트로모호 안에는 매우 중요한 팬 서비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와의 세계관 공유를 위한 영화적 장치이죠. 에이리언과 블레이드 러너 속 점화 장치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저 팬 서비스로 그치지 않고 노스트로모의 선장 달라스가 웨이랜드 유타니에서 일하기 전 복제인간 리플리컨트를 만들어낸 타이렐 인더스트리에서 근무했다는 설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 영국판 스틸북에는 SF 영화의 바이블 블레이드 러너 속 복제인간 리플리컨트를 만들어낸 타이렐 회장이 피터 웨이랜드의 멘토였다는 내용의 메일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피터 웨이랜드는 2090년 1월 11일 웨이랜드 로봇 부서에 보내는 메시지 속에 천사의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피라미드에 살고 있던 자신의 멘토를 언급하였습니다. 바로 메일 속에 언급된 천사들의 도시는 로스앤젤레스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자리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설립된 타이렐 인더스트리가 에이리언 세계관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팬서비스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타이렐 회장은 복제인간 리플리컨트에게 4년이라는 짧은 수명을 제약하여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웨이랜드 회장은 인조 로봇을 만들면서 수명에 제약이 없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블레이드 러너의 주인공 리플리컨트 로이 베티는 자신을 만들어낸 창조주 타이렐 회장에게 찾아가 수명을 늘려줄 것을 부탁한다는 것인데 Father. To make an alteration in the evolvement of an organic life system is fatal. 피터 웨이랜드 또한 죽음을 앞두고 창조주 엔지니어를 찾아가 불멸의 삶을 요청하게 된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are gods. And gods never die. You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And I am long dead. 탐사 임무 브리핑 현장에서 피터 웨이랜드는
2091년 6월 22일 녹화된 영상을 통해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언급하게 되면서 승무원들을 모두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프로메테우스에서 어떤 탐사 작전에 투입되는지 파악하게 된 승무원들은 본격적으로 LV-223 위성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죠. 캡틴 자넥은 LV-223 위성에서 가장 단단한 지역으로 프로메테우스를 조종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미지의 금속 물질이 탐지되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이 존재했습니다. There is nothing in the desert. And no man needs nothing.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프로메테우스 조종석 앞칸에 탑승해 있던 데이빗이 한 가지 대사를 내뱉게 되는데, 이는 바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등장했던 대사이기도 합니다. There's nothing in the desert. No man needs nothing. P.E. 로렌스가 영국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페이살 왕자는 로렌스에게 아랍인들이 사막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What was that? Just something from a film I like. 무엇보다 데이빗이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뱉은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대사는 그의 창조주인 피터 웨이랜드 또한 좋아했던 대사였기 때문에 영화 후반부 그 대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장면 또한 등장하면서 앞으로 있을 비극을 암시하게 되는 대사로 해석됩니다. I know. 자, 그렇게 LV-223 위성에 도착한 프로메테우스 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 영화 프로메테우스 해석 리뷰 두 번째 챕터 비극의 암시를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챕터에는 본격적으로 LV-223을 탐사하게 된 프로메테우스 대원들이 찾아낸 검정 액체를 살펴보며 창조주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 이상 햄릿이었습니다.